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10일이 넘었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에서도 9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지만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두 개의 태풍에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30도, 영덕 31도, 경주 32도로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달 초 경주 보문호에서 민간 잠수사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보문호는 취수구 수문이 60% 이상 열려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누가 수문을 열었는지 책임 소재가 쟁점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보문호에서 사망한 61살 민간 잠수사 김모 씨. 김 씨의 딸은 오늘도 아빠에게 전화가 올 것 같다며 이번 사고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갑 속에 제 사진을 발견했어요. 저랑 평소에 친구 사이처럼 정말 가까웠고. 김 씨는 20살 초반부터 물일을 시작해 40여년 물질을 한 베테랑 잠수사로 가족들은 그동안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물일을 하시면서 사고 한 번이 없으셨어요. 유속이 얼마나 빠르면 소방관분들도 구조를 못해서 특수구조대원 요원들을 투입해서 6시간 만에 구조를 했겠다고 하는데. 사고 당일 치수탑 가장 밑에 있는 3번 수문을 작업하던 김 씨는 갑자기 2번 수문으로 빨려 들어가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2번 수문이 60% 이상 개방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나옵니다. 수문이 열려 발생한 수압 차이로 급류가 형성됐고 베테랑 잠수사도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 화, 수, 목요일까지 닫혀있던 수문이 금요일 사고 당일에는 60% 이상이 열려 있었다고 해요. 이제 모든 아빠 주변 잠수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문을 열어놓고 잠수사를 투입하는 건 죽으러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유족들은 치수탑 수문 등 보문호 전반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 탓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수문 교체 작업을 담당한 원화청 업체 역시 잠수사의 안전과 직결된 수문이 개방된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수문을 연 사실이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건설업체 측에서도 수문이 열렸으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촌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대구와 창원에서 발생했지만 안전대책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주경찰서는 치수탑 수문을 누가 개방했고 왜 수문이 열려 있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8월 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누적 신청 건수가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만 3,200여 건으로 주택 피해가 전체의 88%인 7만 3,3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소상공인 피해 6천 건, 인명피해 1,160건, 중소기업 350여 건입니다.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4차 심의 대상의 97%인 4,500여 건을 피해로 인정해 지난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데프리카라는 신조어를 얻은 대구는 올 들어 열대야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폭염특보는 내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시원한 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양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못에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2m 떨어져 걷거나 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킵니다. 햇빛을 피하고자 시민들은 팔에 토시를 하거나 모자를 쓰지만 운동하기엔 좋은 날씨라고 말합니다. 어제 아래부터 좀 선선한 것 같아, 날씨가. 운동하시기엔 어때요? 좋지.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19년도 뭐 38도, 40도 올라갈 때보다는 지금은 이쪽에 동동편은 아직 괜찮은 편이에요. 서늘하고 오늘 새벽에도 서늘하고 서쪽이 좀 더워서 그렇지. 대구는 올해의 경우엔 예년보다 무더위가 덜한 편입니다. 열대야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서울 수도권과는 다르게 대구는 올해 열대야가 지난 14일 단 하루만 관측됐습니다. 폭염 경보 기준인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인 날도 대구는 올해 딱 하루였지만 서울은 7일에 달했습니다. 대구의 더위를 상징하는 데프리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에는 다른 지역이 더 더운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면서 뜨끈해진 채로 서쪽 지역에 불고 있고 특히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 상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대구를 비롯한 동쪽보다 서울 등 서쪽이 더 덥다고 설명했습니다. 올라오는 제6호와 8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던 고기압을 밀어내면 당분간 폭염이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다만 태풍이 지나간 뒤 또다시 폭염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시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취약시설로 지정한 하천과 저수지, 해안 지역 등 14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는 지난해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간포항 친수 공간과 2019년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외동 우박교, 절토사면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인 알천 북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주시는 장마로 약해진 집안의 토사 침식 현황과 위험 수목 등을 수시 점검해 사전 긴급 보수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축산 농가에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가축의 더위 지수와 폐사를 막기 위한 관리 방법까지 알려주는 가축 사육 기상 정보 시스템이 본격 제공되면서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육개 2만 5천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가축 더위 지수 위험 단계를 알리는 문자가 휴대전화로 날아오자 송풍기를 가동하고 냉각판에 물을 뿌리며 서둘러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위험 지수를 숫자로 이렇게 문자로 알려주니까 아침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오늘 대처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사전에 인지가 돼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젖소 농장은 컴퓨터로 기상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들도 27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축사 내부에 송풍기를 돌리고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폭염이 발생하면 젖소가 사료 먹는 양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젖소 우유 생산량도 많이 줄어들어서 고온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가축 사육 기상 정보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축 더위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가축 관리 방법을 제공합니다. 알림 신청을 하면 농가마다 위험 단계 이상인 날에 휴대전화 문자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폭염 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제 기상 정보만 접하고서는 피해를 예비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가축을 전용으로 더위 지수를 이제 적용을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어서 1,000만 마리 가까운 가축이 폐사했던 2018년 여름 못지않은 폭염이 올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지자체 자율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지자체 자율 접종 대상자는 학원 강사와 의료기관 실습생, 학교 급식과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택시와 버스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으로 경북도의 자체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1차 대상 8,800여 명에게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어제부터 50대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경주 지역 50대 연령층 39,530명 가운데 83.84%가 예약했고 다음 달 28일까지 접종이 이뤄집니다. 또 교육, 보육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7월 2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1차 접종을 마친 경주 시민은 88,405명으로 전체 경주 시민의 35%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소 철판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과 한진, 동영특수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7,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낙찰받을 운송 구간과 가격 등을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동방 8,900만 원, 한진 8,100만 원, 동현특수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원전 내 지진 관측 자료를 실시간 공유하고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 기술을 한수원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지진 조기경보 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피해 예상 지역의 지진 규모와 원전 안전 여부, 대응 요령을 최단 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포항의 올해 상반기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포항 남북부 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포항에서 160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증가했습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요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항버스 회사가 불법 운용 의혹과 전기버스 40여 대 구입 특혜, 불량버스 구입 의혹 등을 받고 있지만 포항시는 이를 사실상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는 있는데도 포항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은 모두 370억 원이나 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경주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 10일이 넘었고요. 포항과 영덕, 울진 지역에서도 9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지만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2개의 태풍에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포항과 울진 30도, 영덕 31도, 경주 32도로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우리 지역은 계속해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